그래서 이 공부를 온라인몰이 있긴 한데 저희도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해야 되는지의 여부는 전 요즘 마케팅 좀 한다고 하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안 하는 곳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작은 브랜드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 좀 어떤 부분을 조심하면 좋을까요?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강의를 했던 곳에서 마케팅 실무자가 저한테 이런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단순히 옛날에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하면 보통 인플루언서의 그런 채널이나 SNS 계정에서 제품을 노출하는 노출 광고, PPL 같은 것만 뭔가 마케팅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들면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던 공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작은 브랜드들에서도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 회사 제가 질문을 받았던 거에서는 오히려 인플루언서한테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인플루언서가 오히려 역으로 공구를 제안을 하면서 내 팔로워들도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 같이 사고 싶은데 라고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공구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혹시 공구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그 인플루언서도 굉장히 초보고 처음 아마 제안해보는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이 굉장히 서툴죠. 그런 상황에 이 회사에서도 그런 제안을 처음 받아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들에 대한 수수료나 뭐 정책, 판매 프로세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그런 게 정해진 게 있냐라는 식으로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런 질문이었는데 실제로 작은 브랜드들은 이런 상황을 많이 마주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제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역으로 우리가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공구 관련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이 인플루언서를 말 그대로 그 제안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혹은 내가 선정을 해야 된다면 이 인플루언서를 선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을 하는 기준입니다. 대부분은 인플루언서는 말 그대로 팔로워가 많아 영향력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팔로워 수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건요, 팔로워 수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판단하고 무조건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팔로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플루언서의 평소 스타일, 평소의 그것이 내 브랜드와 적합한지, 우리 브랜드에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유유상종이라고 그 인플루언서를 좋아한다고 모여있는 팔로워들도 그 결에 맞는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크다고 좋은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그 팔로워가 어떤 집단이 모여있는지, 그 어떤 집단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인플루언서인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팔로워 숫자도 허수인 경우가 많아요. 브랜드도 팔로워를 돈 주고 사잖아요. 인플루언서는 말 그대로 그 팔로워 숫자 하나하나가 본인의 수익이나 몸값으로 결정지어지기 때문에 팔로워를 산 인플루언서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 팔로워 숫자보다는 그 최근에 올린 콘텐츠의 반응을 보고 그 반응에 하는 팔로워들의 활성화도가 어느 정도 더 되어 있는지 그걸 판단을 하시면 이 팔로워가 진짜 좀 괜찮은 팔로워들인지 아닌지도 아마 조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공구만 정기적으로 막 해서 날짜 팍팍 박아놓고 막 정말 이 공구를 일로 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써보고 너무 좋아서 이 좋은 걸 나와 함께 소통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제안을 하는 것인지, 그런 여부를 잘 생각을 하셔서 인플루언서 선정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 공구를 온라인몰이 있긴 한데 저희도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해야 되는지의 여부는 이 판단 또한 브랜드에서 기준을 명확히 세우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업무를 하는 이 브랜드 자체의 현재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뭔가의 모종의 이유에 의해 우리가 단기적으로 뭔가 좀 급박하게 매출이 올라야 되는 상황이 뭔가 있어. 그렇다면 이 공구를 또 고려를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는 그냥 교정적인 고객이 있는데 새로운 시장에서 신규 고객의 유입이 좀 필요해. 혹은 또 우리는 이쪽 분야에서 지금 좀 인지도 향상이 필요해.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목표와 방향성에 따라서 지금 우리 브랜드의 시급한 목표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고, 그래서 하기로 했다면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인플루언서에게 전적으로 의존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좀 제안을 먼저 하는 인플루언서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사례는 정말 초보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브랜드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역으로 물어본 상황이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본인들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이런 공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플루언서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준대로 우리 브랜드가 다 맞춰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다면 브랜드에서 그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주도권을 브랜드에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알아서 잘해주세요. 알아서 팔로워들한테 잘 팔아주세요. 저희가 그냥 다 적극 지원해드릴게요. 이런 자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홍보 일정이라든지 키워드라든지 소개 방식, 주문 취합이나 배송 주체, 나아가서 CS까지 등 이 전체적인 하나하나의 프로세스를 고려하셔야 돼요. 그 과정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수수료와 정산 방식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그냥 대충 할게요 라고 구두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건 회사와 회사의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확한 문서화를 통해서 명확한 계약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결국 회사는 이익을 내야 하는 게 목표예요. 수익을 바라보는 게 회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단 한 번에 그냥 반짝이는 뭔가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단기 플랜 혹은 중장기 계획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이번 공부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할 것인지 세부적인 전략을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정권을 인플루언서한테 맡기지 말고 지금 그런 기준이 없었다면 제가 말씀드린 거를 생각을 하셔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문받고 어떻게 나중에 CS까지 처리되는 이 모든 과정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 과정을 주체를 누가 가지고 갈 것인지를 정한 다음 우리의 기준에 맞는 수수료와 정산 방식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너의 판매 수량에 따라서 너가 우리 브랜드의 기여도에 따라서 수수료나 정산 금액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여러 버전의 계약서를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공구 자체가 굉장히 뭔가 특이한 프로젝트는 아니에요. 어느 회사나 좀 많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이걸 해보지 않았다면 이런 시스템과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좀 먼저 만들어 보시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